안녕하세요. 집구남 정진영입니다. 오늘은 평촌투자 2021년에 역대급 입주량으로 인해서 제일 위기, 투자적으로 봤을 때 큰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하락론자들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내용이 알차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대급 입주량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입주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우선 2020년 12월부터 올해 말 2021년 12월까지 1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과천, 안양, 동안구, 만안구, 의왕시 이 네 곳만 합친 입주 물량이 2만 세대입니다. 아파트 그리고 몇 한 1000세대 정도 안 되는 오피스텔 아파트를 합쳤을 때 이 정도 세대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라고 감을 한번 잡아봐야겠죠. 안양 전체가 지금 22만 세대고요. 과천 전체가 2만 세대입니다. 그리고 의왕시가 6만 세대인데 과천 하나가 더 생기는 정도의 입주 물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거고, 지금 현재 이 세대 수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세대를 총 합친 세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양, 과천, 의왕 세 곳에 한 10% 이상의 세대가 새로운 질 좋은 공급량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이시는 이게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의 입주 아파트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들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자, 이 정도 물량이 어느 정도냐 라고 하면 우선 경기도 안양시, 과천, 의왕시 세 곳의 입주 물량을 더한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입주 이후에 역대 최고 물량입니다. 지금 여기가 입주 물량인데 지금 보면 한 올해가 18,000세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천에서 지금 한 1,5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2만 세대가 되는 거고, 이 입주 물량은 과거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죠. 그리고 이 올해 입주 물량을 예를 들면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경험하지 않았냐, 2019년에 입주 물량 한 10,000세대 정도 있었는데 그때 들어오는 물량으로도 이 안양시의 가격 하락이 심했다,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어느 정도 물량이었냐라고 한번 보게 되면요, 자, 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입주하는 물량이 한 8,600세대 정도가 됐었고요. 의왕시 쪽에 꽤 많았죠. 5,000세대가 되는 입주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땠냐 하면 2019년 안양 증감률입니다. KB 주간 통계를 따르는 거고요. 매매가 증감률과 전세가 증감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인데 전체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고 하락하는 기간들이 꽤 많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매매가는 하락하는 것 비해서 진짜 전세가 하락률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거죠. 대표적인 단지를 한번 몇 개 살펴보면, 평촌의 현재 가장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여기가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전체적으로 매매가 10%, 전세가 9% 정도의 하락이 평균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평촌 내에 향촌 롯데라는 또 대표적인 아파트가 매매가 기준에서는 7%, 전세가 기준엔 6%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제가 예상하는 2021년 평촌 전세가는 소폭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가는 도리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월판선, 인동선, GTX 이 개발 호재가 훨씬 강력하게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만안구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매매가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좀 소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게 차이고요. 하지만 만안구도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2022년 내년부터 다시 전세가, 매매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시는 것처럼 올해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거지, 내년부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5,000세대보다 훨씬 적은 양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다시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시기 만왕구에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하나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제가 보는 2019년과 2021년의 다른 점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 요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019년과 2021년 19년 때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 때문에 하락장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부동산 빨간색으로 상승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부동산 규제를 빵 때려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거기에다가 입주 물량이 생기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매매가도 내려가고 전세가는 어마어마한 하락률을 보였던 거고요. 하지만 최근 4개월간의 매매가 증감률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9월부터 1월까지 꾸준하게 가격이 다 상승되는 모양을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가 증감률 또한 보시는 것처럼 다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 어디를 얘기하더라도 지금 전세 대란으로 물건이 없고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년도 때는 정비 사업보다는 신규 택지 공급 개발 지역이 많았었고 지금 현재 올해 입주하는 데들은 정비 사업 입주 물량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신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아무도 없는 그런 땅에다가 아파트를 올리고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세입자들을 다 무주택이나 1주택자로 청약을 해서 뽑아서 들어가는 곳들이고요.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거주하던 사람들한테 먼저 아파트 한 채 입주권을 주고 나머지 남는 세대들을 청약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우선 신규 택지 공급하는 곳들은 보통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실거주하고 있는 전세 새집이 이제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면 전세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1주택자 기준으로는 기존 집을 매도 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매매가도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정비사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존 집 소유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1주택자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전세로 다른 곳 거주하다 실입주를 이번에 아파트 입주한다 그러면 입주를 하면서 기존 전셋집 퇴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가 조금 하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주택자 조합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정비사업 입주권을 하나 더 매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공 후에도 실입주 들어가기보다는 전세 임대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 물량 없이 전세 물량만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전세가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만 매매가에는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과천이 이러하죠. 과천에 있는 택지 공급보다는 과천은 보통 지금 정비사업, 재건축 이런 곳들인데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크게 하락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1월 4일 이때부터는 좀 더 상승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 하락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전세가 하락이 좀 특이한 거는 전국에서 지금 두 군데만 금주의 하락률을 보였던 데가 과천이랑 천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전세가는 지금 다 불장이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되고 있는 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큰 차이를 또 보이는데 우선 의왕시 효성 에링턴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기준 분양가가 4억 7천에 청약을 시작했었습니다. 입주 당시에 전세가가 3억 원 정도에 많이 맞춰졌었는데 이때 당시에 전세를 맞추시던 분들은 우선 지금 전세가는 하락하니까 우선 한번 맞추고 2년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 때 높여서 받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3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세가는 한 5억 원, 크게는 7억 원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최근에 지금 입주를 하는 2021년에 입주하는 평촌 어바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 기준
분양가가 6억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세 매물은 6억 5천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직 입주 안 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주들 생각으로는 이번에 전세를 한번 주게 되면 결국에는 4년을 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임대차 2법 때문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전세 줄 때 높은 금액을 주겠다라고 약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연체 이자를 내고 늦게 빼더라도 뭐 지금 입주 기간이 1월에서 3월까지인데 내가 4월, 5월에 연체 이자 내고더라도 늦게 빼고 지금 이 가격 이상을 받겠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현재는 분양가, 그만큼 이 전세가 크게 하락이 보이고 있지 않더라. 그럼 신축에 입주하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인근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4 30평대 아파트가 전세가가 3억 원이면 이 평촌 내에 있는 전세가보다도 훨씬 싼 금액이거든요. 신축 가격이 이렇게 되면 결국에 평촌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평촌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보다 전세가가 싸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로 굳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평촌의 전세가들이 많이 방어를 하고 있더라라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19년도에는 매수자와 전세 수요가 둘 다 없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21년 지금 실거주 매수자가 넘치고 실거주에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신규로 공급되는 전세 물량은 크게 없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안구 쪽은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단지가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안양동에 있는 만양구 안양동에 있는 메가트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매가는 소폭 지금 7개월 동안에 소폭 상승을 한 것에 반해서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입주 신축 이 메가트리 아파트인데 여기랑 멀지 않은 요 지역에서 입주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여기 거주하시던 소유주분들 이런 분들이 다 메가트리아 이런 데들을 거주를 많이 하셨던 거죠. 그리고 메가트리아에 기존에 거주하던 전세 세입자들이 새로운 신축으로 또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승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하락되는 단지가 나오더라. 그게 이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하락이 만안구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건 이제 시작이고 지금 여기 단지 인근으로 입주하는 단지가 여기 막 많습니다. 이렇게 단지가 인근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이 메가트리아는 신축을 찾는 이 수요자들한테, 왜냐하면 여기가 뭐 그렇게 교통이 뛰어난 곳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전세가율이 버티기가 조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